그러면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셨군요. 예, 보안 문제, 긴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국무회의하고 같은 형식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납니다. 이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인 증인과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전부터 좀 논의가 됐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12월 1일 날 제가 3가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또 그런 어떤 국무회의에 관련된 지침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19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던 이유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게 되면 선포 사실이 사전에 누설돼서 그 보안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 오시는 것도 굉장히 보안에 유의해서 이렇게 모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이랑 생략하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를 보면 긴급한 의안은 차관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안은 긴급한 의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관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예, 그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그 12월 1일 날 토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긴급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고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 근처로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이번 비상계엄 때와 달리 훨씬 더 많은 경찰 인력과 군 인력을 투입해야 할 우려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정확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예. 이번 같이 군이나 경찰 인력을 간소화해서 이제 투입을 시킬 수 없고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이나 군 인력을 방대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이 유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보안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즉 사전에 비상계엄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이 큰 이유를 차지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등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회다. 추가로 신속하게 올 수 있는 몇 명의 국무위원을 보안 손님으로 소집 지시한 것이 맞죠? 맞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가장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엄 업무에서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한 수행실장이 총리,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도 이들이 국무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신속하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셨나요? 예. 28항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것도 신속한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대통령께서 직접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하시면서 가급적 이 보안을 유지해서 가급적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이나 혹은 증인에게 도착하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해봐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 있으십니까?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연락하는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이 먼저 도착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상민 장관도 그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전화하시는 장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누구랑 예. 통화했는지 는 기억이 나지 예, 않으신다는 그거는 기억나지 거죠. 않습니다. 9시경 이후에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등이 참석함으로써 의사 정족수가 확보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증인의 기억에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을 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 대해 누구는 연락하지 마라 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었죠. 전혀 없습니다. 34방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그 사람들을 배제할 의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과 연락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연에 의해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계속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연락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맞나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족수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알아봐서 일단 11명 이상, 즉 정족수 확보라는 목표, 정족수 확보라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소집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이 아주 늦게 뒤늦게 도착을 해서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분이 늦게 와서 참석 못한 것은 기억을 기억이- 제가 못하는데 네. 그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 정족수 11명, 11분에게 맞춰서 연락한 게 아니고 제 기억에 두세 분을 더 해서 13명인가 14명인가를 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명째 오신 분 정족수가 됐을 때 회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한 두세 분은 아마 참석을 늦게 오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돌아가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과 증인은 딱 11명만 참석시켜서 최소한의 정족수 요건만 갖추면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13명 이상의 위원들을 호출했고 성원이 되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밤 11시 17분경 대접견실에 모이기 전에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상당 기간 논의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저녁 8시 45분경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증인과 함께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하세요? 참석하신 분들 뭐 일일이 다 제가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그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등이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계엄에 필요한 그런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계속 나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무실에서의 논의 사항은 결국 1시간 이상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마 1시간 이상 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셨나요? 예, 직접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듣고 의견도 그렇게 듣고. 하셨습니다. 예.